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주에 두 번째 산행이자 이틀 연속 산행을 가고 있습니다. 간만에 진짜 파란 하늘입니다. 어제도 물론 날씨는 흐린 것은 아니었는데 약간 구름도 좀 끼있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진짜 전형적인 5월의 날씨, 6월의 날씨 이런 것처럼 걸려요. 지금 아침에 수온주가 18도를 가리킵니다. 아침에는 좀 선선하게 살살할 정도입니다. 오늘 낮에도 한 30도까지 올라가지 싶은데 어차피 여름은 시작됐고 그래도 황구는 달립니다. 자, 오늘은 북솔로가 한 2주 동안 갔다 왔기 때문에 간만에 남쪽 솔로 박스엔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솔로 2주 동안 한 700m 고산지대를 황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어느 정도 적응됐다 보고, 오늘 남쪽 솔로에 산의 높이는 460-70m 정도 되는데 거리가 멉니다. 거리가 길기 때문에 오늘도 한참 걸어야 돼 싶은 그런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간만에 남쪽 솔로인데 기분이 새롭네요. 이 북쪽에 정말로 운경이나 단양의 그런 고산지대를 보다가 이 남쪽 솔로의 또 낮은 산들하고 이런 평야를 보니까 또 느낌이 또 틀립니다. 자,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번주에 두 번째 산행이자 이틀 연속 산행을 왔습니다. 오늘은 강 쪽은 아니고 남쪽 솔로의 산인데 황구가 지난 겨울에 한번 답사를 온 적이 있는 산입니다. 자, 도라지 자원이 있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시즌이 왔으니까 황구가 좀 이게 460-70m 정도 되는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산인데 진입로가 멀기 때문에 좀 미뤘다가 오늘에서 오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도 전에 가니까 벌집을 틀은 흔적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버섯 시즌도 그렇고 이 일반 사람들도 전문적인 약초꾼들도 왔다 갔는 그런 흔적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구가 안 오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쪽이 막 땡기길래 이쪽으로 왔습니다. 황구를 이쪽으로 부른 것이 최강의 도라지인지 아니면 꽝인지는 가보면 알겠죠. 자, 이제 30분 전에 도착해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다 챙겼습니다. 진입하는데 좌우에 풀들이 많으니까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가 막 끓기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세차를 해봐야 차가 얼마큼 긁히고 기스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몸 풀고 준비 운동하고 장비 다 챙겼습니다.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예상 산행 시간은 한 6시간에서 8시간까지는 안 걸리지 싶은데 6-7시간은 안 걸리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출발했습니다. 저기 저수지 제방 밑에 차를 대놓고 저수지 지나서 한참 가야 됩니다. 저 위에 있는 저 산이 황구 목적지인데 오늘 거리가 멉니다. 산도 산이지만 거리 자체도 멉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산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쪽까지 바로 가진 않고 저 가면서 우측으로 해서 작은 산들 몇 개 있거든요. 그 능선 타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겨울에 가보니까 작은 산들에도 절벽이 있던데 그쪽 절벽도 괜찮은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겨울에는 확인을 못했지만은 지금은 가면서 산을 작은 산은 아닙니다. 한 300m 이상이니까 그 산 쪽을 능선 몇 개 타면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산이 나타나네요. 저기 첫 번째 작은 봉우리 능선을 타고 그럼 둘째, 셋째, 네 번째까지, 그리고 저 네 번째 돌면 또 그게 절벽이 있을 것 같은데 지도상에는 일단 가봐야 됩니다. 지금 이 여름이 되니까 완전 숯불에 다 덮여가 어디 가든지 전혀 모르잖아요. 이런 절벽이 찾기가 힘듭니다. 자,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이제 산소로 진입해서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7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숲이 워낙 우거지니까 끔끔합니다. 산은 높은 산이나 안 높은 산이나 쉬운 건 없습니다. 자, 한 30분 정도 더 올라가서 좀 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나마 능선 따로 가니까 그래도 속도가 좀 빠르네요.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 산의 정상 쪽으로 오는데 저기 작은 절벽지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고 자리 좋은 데서 한 5분간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절벽이 그리 크진 않네요. 그리고 여기 어린 핫소가 황구 왔냐고 반겨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5분간만 쉬었다가 도라지 자원이 있는지 한번 대충 살펴보고 계속 이동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능선을 작은 산안을 그냥 정상 넘어가지고 두 번째 산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야, 이게 무덤의 그 석축인데 석축 규모가 꽤 크거든요. 이런 것 같으면 옛날에 꽤 잘 살았는 집입니다. 돌 이거 쌓는 게 보호성이니까. 이게 돌을 딴 데서 가오는 게 아니라 이 근방에서 자연석 가지고 다 채취해가지고 자연석을 따듬어 가지고 이렇게 석축을 쌓아놓는 거거든요. 석축 길이만 해도 10m가 훨씬 넘잖아요. 대단하죠. 자, 엄청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 건너편 절벽으로 그 두 번째 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산에 절벽으로 오니까 그 절벽이 좀 높죠. 이제부터 경사도 나오면서 좀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래 비가 올 때 이쪽에는 비가 제법 많이 왔는 모양입니다. 노면이 아직 별로 안 말랐거든요. 그리고 여기 바위 난간에 지금 비가 오고 난 이후니까 이끼도 다 살아있어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도라지가 있을 만한 그런 느낌이 오는 절벽이니까 이 밑으로 쭉 갔다가 그 다음에 저 위로 올라가서 또 아래 위로 다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 수색을 합니다. 절벽 저 아래쪽을 훑어보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와서 절벽 위에 난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하얀 꽃이 있는 게 뭐냐면 의아리입니다. 의아리. 그리고 그 옆에 삭대 있는 것은 산날이고요. 도라지는 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런 애들은 잔대죠, 잔대. 도라지는 안 보이네요. 능선 쪽으로 해서 다음 절벽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직 뭐 보이진 않습니다. 자, 지금 저 아래에 있다가 능선 두 개를 건너 가지고 지금 두 번째 산의 정상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동하고 있는데 여기 드디어 이제 하나 봤습니다. 황구는 이런 자리가 아까부터 계속 있었는데 도라지가 없길래 그냥 패스하고 좀 더 극경사 절벽으로 그냥 넘어갈까 싶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도라지가 딱 있네요. 저 아래에서 봤습니다. 아, 이쁩니다. 물론 산삼의 삭대를 보는 것도 이쁘지만 황구 보면 도라지 삭대도 이쁩니다. 자, 일단 자원이 있다는 것은 이런 쪽에 도라지가 있을 확률도 있다는 건데 황구는 원래 이거 패스하고 저쪽 능선을 건너가려고 했는데 자, 저것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동합니다. 자, 드디어 오늘 가야 할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이쪽 절벽이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봤는 절벽 중에서는 가장 높잖아요. 높으면서 경사도 좋습니다. 이제 이 아래쪽으로 쭉 이동하면서 도라지 삭대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 위에 올라가서 살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느낌은 상당히 좋은데 분위기만 좋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산지대 갈 때는 모기가 별로 없던데 이 산이 낮은 산은 아닌데도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기가 엄청 달라드네요 보니까.
지금부터 집중 수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절벽 위를 살펴보고 있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드디어 하나 봤습니다. 저기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고 저 옆에 어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잘 나오진 않는데 황구 눈에는 도라지 삭대로 보입니다. 자, 자원이 있습니다. 자, 저거는 좀 이따 잡혀보고 저 위로 올라가서 확인해 볼, 저 위로 올라가서 로프 타든지 일단 저 위로 가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자원은 있네요. 이쪽으로 가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절벽 다 쭉 오는데 여기 비려 갈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자, 장소가 하나 있고, 자, 이거 여기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서 위에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야, 이건 한 중급 정도 되는 삭대는 되거든요. 요 밑에는 한 5m 수직 직벽인데 로프 매야 될지 안 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한 살살 작업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꽤 괜찮습니다. 삭대 굵기도 그렇고. 자, 턱수는 이쁘고 도라지는 옆으로 누워 있는데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이거는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아쉽네요. 도라지는 모양은 참하지 싶은데 그래 굵지가 않네요. 별로 안 굵습니다. 이거는 황구가 삭대를 자르려다가 안 잘랐는데 잘 안 잘랐네. 다시 이렇게 살 묻어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절벽 사이를 황구가 저 위에 아까 좀 전에 도라지 봤는데 그 위에 있다가 내려왔는데 아까 황구 있던 자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석축이 천년일까요? 아니죠? 사람이 산 건데, 야, 진짜 정밀하게 사놨습니다. 절벽 난간에다가 이 돌을 어디서 옮겨가지고 이만큼 사놨을까요? 그러니까 황구가 저 안에 비피하는데 보니까 거기 숯불 피운 흔적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1, 2년 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석축산안 위에 그 나무들이 벌써 저만큼 자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수십 년, 최하 황구가 생각해서는 30년만 됐을까요? 한 50년, 100년 됐을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나무, 석축사는 그 위에 나무들이 저만큼 자랐는데, 저게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야, 이 돌들은 어디서 자와가지고 이만큼, 이 쌓는 기술이 거의 성벽 쌓는 것처럼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이거는 보통 내공이 아닙니다. 이 돌 쌓는 기술이. 저 가에도 원래 쌓았을 건데, 이 몇 개는 좀 더 앉아있고 그럴래요. 신기한 사람,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습니다. 자, 아까 석축 그거 보고 좌측 와서 이 컵 들고 돌아서는데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야, 이 삭대 중급에 삭대가 있는데 이 아래도 지금 삭대가 하나 떨어져 있거든요. 한구가 이거 주워놨는데 이 삭대가 이걸까요? 아닌데 이거는 더 큰 건데요. 맞죠? 굵기가 저거보다 훨씬 굵거든요. 이거는 이 도라지가 아닌 것 같은데, 황구가 봐서는. 다른 게 또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것도 상대 2개짜리인데, 이것도 한번 살살 틀어보고, 이것도 어리면 다시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도라지 자원이 꽤 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이거는 상당히 굵거든요, 아리똥치하고. 이거는 어디 있을까요? 자, 일단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라지가 아주 굵진 않는데 이 중급의 약용 정도는 됩니다. 요거는 갖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라지가 좀 특이한 거는 턱수가 별로 없는 도라지들도 가끔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굵기는 꽤 굵네요. 그리고 단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굵은 삭대, 그건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저 위에서 떨어졌을까요? 그거는 아직 안 보입니다. 일단은 요거마저 채취해서 요거는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저 아래 절벽에 있다가 황구가 이 상층부로 올라오니까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도라지 있는데 살피고 있는데, 이거는 도라지가 아니죠. 잔대입니다, 잔대. 자, 삭대 4개짜리 잔대가 있습니다. 굵기도 꽤 굵은데, 요건 한번 캐보겠습니다. 야, 그리고 도라지, 아까 그 굵은 삭대, 그게 있었으면, 이 위에 있을 확률이 있는데, 보이진 않습니다. 아까 그게 그 도라지 삭대일까요? 아직 보이진 않네요. 일단은 요 잔대 요거 한번 캐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아주 굵진 않지만 중급의 잔대 쓸만한 거 하나 캐고 절벽 난간을 계속 따라서 이동합니다. 야, 도라지들이 자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있고 요 아래도 있고 저 밑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 초대빵이 없습니다. 야, 큰 거 하나가 더 앉아 있을 만한 그런 절벽인데 아직 그런 것들은 안 보이네요. 이런 것들도 삭대가 별로 안 크죠. 안 굵으니까. 삭대가 일단 굵어야 도라지가 크거든요. 길이보다는. 자, 일단 놔두고 여기서 초콩 하나 먹으면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이 절벽 난간을 계속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산에 지금 정상 쪽인데, 산 역시 오늘도 올라오니까 멋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 사는 모습들, 그리고 자연이 사는 모습들, 그리고 구름이 가는 모습, 해가 일하는 모습, 이런 것들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난간 따라서 항구가 조심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중급의 삭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이쪽에도 저기도 삭대가 하나 있는데 저거는 중급까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 큰 게 있지 싶은데 큰 것은 안 보이네요. 보니까 계속 찾고 있는데, 요것은 도라지 삭대가 중급쯤 되니까 요거는 한번 항구가 살살 채취해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한 20m 더 오니까 저기에 어린 삭대가 하나 있고, 아까 밑에서 봤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삭대가 제법 크거든요. 야, 좀 굵기가 좀 더 굵었으면 싶은데,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그냥은 못 내려가거든요. 절벽 중간에 턱이기 때문에. 자, 오랜만에 소나무에다가 로프 세팅해가지고 이 아래 내려가서 이 도라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제 안전벨트하고 연장통, 그리고 저 바루, 그리고 40m 로프, 그리고 안전벨트하고 카라비너랑 팔짱 냈습니다. 여기 참나무하고 소나무에다가 두 군데가 로프 세팅해 가지고 요 절벽 아래 한 5m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 중급의 나무 두 군데다가 카라비너를 이용해 가지고 리드줄을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항구가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자간기를 세팅했으니까 요 지금 절벽 난간에 도라지가 있거든요. 요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도라지 확인해 보니까 별로 안 큽니다. 그래서 다시 묶고 올라와 가지고 로프하고 짐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이제 저 건너편 산이 항구가 오늘 마지막 그 산인데, 자, 저까지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좀 넘었습니다. 산행한 지 한 4시간 정도 됐으니까 황구한테 아직 산행할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 옆에 산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야, 저 건너면, 저 산 능선 건너면 또 절벽이 또 있는데, 황구가 저 수리네 집 갔다가 저 구수네 집이 저 건너 뒷동네거든요. 저 뒤편에 있는 동네인데, 그쪽에서 보니까 이쪽 정상 그 뒤편에 절벽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서 가기는 너무 멉니다. 보니까 왔는 김에 마음 같아서는 다 보고 싶은데, 이 체력의 한계와 시간의 한계와 물과 식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일단은 오늘 볼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봐보고,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 멋있는 절벽은 또 다음에 산행 계획을 한번 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물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가 저 건너편 산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산과 세 번째 절벽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직 도라지는 보이지 않고 이제 여름이 오긴 오지요. 여기 산나리가 이제 이쁘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작은 하수줄기가 있고요. 그 위에는 넉줄고사리 골세보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도라지가 있으면 딱 좋은데 도라지는 없네요. 절벽에 3인방이 다 있습니다. 산나리, 그리고 저 하수호, 그리고 넉줄고사리, 골세보. 도라지 빼고는 다 있네요. 자, 이제 절벽을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또 있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산지대에서도 이 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얼룩덜룩 하잖아요. 이거 물길입니다. 산과 산 사이의 물길인데 저기 보면 물이 똑똑 떨어지잖아요. 자, 저러면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그래도 물이 좀 그렇게 안 깨끗하다 싶으면 수건에 걸러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수건이나 그럼 옷에 걸러서 물을 마시면 기생충의 감염 같은 걸 좀 예방할 수 있거든요. 자, 이쪽은 절벽은 좋은데 나무 숲이 너무 우거지니까 약간 습하죠. 일단은 대충 한번 살펴보고 아니면 또 저 다음 이 꼴타기를 한 골 더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황구가 예상한 그 지점보다 더 벗어났습니다. 마지막 절벽을 넘고 어차피 왔는 김에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봐보자 싶어서 계속 절벽 쪽으로 이동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절벽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경남 쪽을 바라보는 그런 절벽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턱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데도 도라지가 좋은 게 있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찾고 있는데 여기 도라지 같기도 하고 잔디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게 있길래 야, 진짜 도라지 없나 싶어서 살펴보는데 저기 한번 보시죠. 야, 이제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저런 것 같으면 상대가 상당히 굵어야 되는데 이쪽 도라지들은 상대가 별로 생각보다 그래 굵진 않네요. 다 일단은 요거는 길이는 괜찮은데 한번 살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지금 절벽 난간에 있는데 도라지가 어중간하거든요. 로프 타기도 그렇고 안 타기도 그렇고. 야, 로프 안 타고 작업은 못 하겠습니다. 이 집 난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밑에 한 10m 아래로 추락해 버리거든요. 로프 세팅해 가지고 요거를 한번 살살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로프를 저쪽에 상수리 나무에다가 세팅하고 안전벨트하고 카라비너 차가지고 지금 이 난간에 썼습니다. 여기 상태가 그래 굵지는 않는데 한 중급 조금 더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은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프 안 타고는 이 작업은 못 하겠습니다. 이 보니까 여기 위에 서서 이 작업하기는 힘들거든요. 로프 타는 게 안전하고 요 밑에가 지금 한 7, 8m 수직 절벽이니까 여기 로프 타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작업합니다. 자, 도라지가 나오는데 역시 예상대로 대문은 아니고 중급 정도의 약용 정도 됩니다. 이것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이쪽에 도라지가 이상하게 초대물들이 없네요. 보니까 손 닿아서 전멸한 거 그런 것 같진 않는데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거 마저 작업해 가지고 요거는 가져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절벽을 대충 살펴봤습니다. 이 넘어가면 계속 절벽이 있는데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돼가거든요. 황구 산행 시간이 벌써 6시간이 다 돼갑니다. 출발지가 지금 아까는 남쪽이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산을 3개, 4개 정도 타면서 지금 좌측으로 돌았기 때문에 방향이 지금 동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황구 출발지는 저수지 제 방 앞이거든요.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처음 왔던 곳으로 가기에는 너무 멉니다. 지금 여기서 산 타고 능선 타고 저 산 몇 개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요 중간으로 내려가는 능선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 타고 하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6시간 다 돼가니까 황구가 여기 촉공이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 요거 하나 더 먹고 여기서 한 5분간 쉬었다가 체력 좀 회복하고 이제 슬슬 하산길로 잡겠습니다. 일로 내려가면 옆으로 쭉 가면 절벽이 더 나오는데 더 이상 가지는 못하겠습니다.
이틀 산행에 몸도 마음도 뒤입니다, 지금. 그래도 오늘 뭐 초대물 도라지는 못 봤지만은 중급 뭐 몇 개 쓸만한 거는 몇 개 얻어갑니다. 잔대도 굵은 거 한 두 뿌리 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야, 도라지 산은 진짜 좋은데 큰 게 없습니다, 큰 게. 자, 일단 여기서 한 5분간 쉬면서 초콩 하나 먹고 하산하겠습니다. 자, 황구가 조금 전에 쉰다고 또 보니까 옷에 그 찐득이 있잖아요. 찐득이 이놈들이 붙어가 막 기다리길래 보니까 몇 마리 털어냈습니다. 이게 나무가 차라리 이 시야가 높은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 같으면 찐득이가 안 붙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나무들, 그리고 풀 같은 거, 이렇게 산행하다가 이런 나무들이 옷에 막 스치잖아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래 옷으로 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풀 있는 곳을 지나갈 때, 그 다음에 작은 대나무 조립대 있잖아요. 조립대 같은 거 지나가고 이런 작은 풀들이나 작은 나무 지나갈 때 그때 찐득이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산행할 때 산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황구는 한 5분 쉬었으니까 이 절벽 사이로 해가지고 저 중간에 능선을 타고 저 아래로 이제 내려갈 길을 잡겠습니다. 자,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 아래쪽까지 왔습니다. 아직 가기는 한참 가야 되는데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돌 석축을 사놨죠. 뺑 눌러가지고 요 위에 거는 무덤의 석축이 맞는데 밑에 거는 이거 무덤의 석축이 아닙니다. 이거는 뺑 둘러 사각형으로 뺑 둘러 있잖아요. 담처럼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그 방구들처럼 그렇게 돌을 중간에 또 한 번 더 짜놨는데 이것은 그 옛날 집터 같습니다. 집터. 이 사각형이 담이고 중간에 있는 돌이 집터 같습니다. 자, 수십 년 전에는 뭐 수십 년만 됐겠습니까? 100년 전에는 이 안에도 마을이나 집터가 좀 있었는 것처럼 그런 느낌입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이제 저수지까지 다 왔습니다. 저 한 2, 3분만 걸으면 황구 차 있는 데입니다. 오늘 가는 산이, 자, 여기 첫 번째 산에 능선 타고 넘어가서 두 번째 산에 절벽, 세 번째 봉우리, 네 번째 봉우리, 저 가에 5개까지 저거 다 보고 왔습니다. 아유, 오늘 이 산은 한 뭐 500m, 460 정도 되는데 걸음이 엄청 많이 걸었죠. 아유, 이제 큰 숙제 하나 끝냈습니다. 또 아직 꽃필 때 오려고 황구가 여기 안 오려고 벼랐는데 뭐 잘 왔다 갔습니다. 이제 빨리 차 있는 데 가겠습니다. 여기는 겨울이 없으니까 세수를 못하네요.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오늘 산에 가니까 완전 이제 본격적인 진짜 여름의 시작입니다. 한 2주간 황구가 고산지대 갔잖아요. 고산지대에서 물론 독사나 뭐 불독사나 7.4 이런 거는 봤지만은 모기하고 찐득이 같은 건 좀 덜하던데 오늘 간 산이 한 460m, 그래도 한 500m 정도 평지형 산 중에서는 낮은 산은 아니었죠. 그렇지만은 숲이 워낙 많이 우거져 있고 나뭇잎이나 작은 나무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그늘이 많이 가리고 그러니까 좀 습한 환경도 있습니다. 남쪽인데도 약간 습한 환경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기들이 완전 파상 공세를 하더라고요. 모기가 황구가 산행하고 있으니까 이 황구가 지금 입는 옷도 겨울에 목티를 입고 얇은 목티지만 겨울용 목티고 그 다음에 바지는 두꺼운 바지거든요. 바지까지는 뚫진 않는데 이 겨울용 목티를 뚫고 등하고 어깨하고 막 모기가 막 좀 힘없이 막 물더라고요. 얼굴에도 물고 완전 이제 모기의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전 파상 공세를 하고, 그리고 뭡니까? 또 산들마다 각각 특징이 있는데 오늘 산에 가니까 그 풀새비입니까? 그 나방의 애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가시 같은 거 막 두드러 낳는 거. 그런 놈들은 오늘 별로 없는데 그 대신 뭐가 많냐면 또 찐득이가 많습니다. 오늘 황구가 그 산행에서 옷에 찐득이 붙는 거를 몇 개 틀었거든요. 틀어냈는데, 그리고 그 하산에서 집에서 식는다고 보니까 양말 벗으니까 양말 안에서 찐득이가 한 마리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구가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찐득이나 아니면 모기들이 있는 곳에서는 빨리 그곳을 지나가고 좀 바람 선선한 곳에서 쉬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산행 중간중간에도 보니까 벌들도 말벌들도 그 장수 말벌 같은 것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뭐 털보 말벌이나 등검 말벌 이런 말벌 정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여름 산행이 진짜 빡셉니다. 겨울 산행은 추위만 신경 쓰면 되지만 추위하고 눈 같은, 물론 눈 올 때는 산에 잘 안 가니까 괜찮은데 추위만 신경 쓰면 되는데 여름 산행은 뭐 더위도 신경 써야 되고 모든 독충들에게 그런 최강 방어 태세가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여름 산행이 빡셉니다. 엄청난 폭염도 빡세지만 이 독충들하고 이 벌레들하고 이런 것들하고 전쟁이 있다. 모기도 산모기들은 그 등들이 줄 꺼져 있고 새카만 놈들 있잖아요. 그런 놈들은 독하거든요. 그런 놈들은 산에 천천히 걸어가면 막 따라옵니다. 좀 빨리 걸으면 못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뭐 산행이 굉장히 이제는 빡셉니다. 그래도 황구는 도라지가 좋고 절벽이 좋아서 계속 갑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도라지를 황구가 봤다가 그 묻어둔 자리, 다시 묻었잖아요. 그 자리가 그 난간, 도라지 있는 그 난간이 그 석축사는 자리인데 신기하죠? 석축을 누가 샀을까요? 황구가 보기는 석축 사는 기술하고 그 내려오다가 하단부에 그 집터에 돌 사는 기술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황구가 추측입니다. 옛날에 집터에 살았던 그 사람이 아마 그 절벽 난간에 석축을 샀지 않았을까, 그렇게 황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석축 사는 그 위에 불 뗀 흔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불 떼고 나면 숯 있잖아요. 숯은 그 조건만 맞으면 1000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야외에서 공기가 접하는 이런 산패되는 그런 조건에서도 숯이 보통 몇백 년을 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숯이 무덤 안에 같이 밀봉된 그런 장소 안에서 공기하고 만나지 않고 산패되지 않으면 1000년도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 뭐 왕릉의 무덤이나 이런 데서 보면 숯 같은 게 나오면 한 1000년 되는 것도 그대로 있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숯이 그만큼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황구가 봐서는 그 석축사는 그 절벽 난간입니다. 그게 한 5m 수직 직벽 난간인데 그 석축사는 기술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일반 사람이 사는 기술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쌓았거든요. 그거하고 그 아래 그 담사 집터에 그 돌담 사는 거하고 황구가 봐서는 좀 비슷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마 한 100년 전에나 그 사람이 그 안쪽에 사는 사람이 그 절벽 밑에 뭐 그런 것을 사가지고 뭐 수련을 했는지 아니면 돌을 닦았는지 하여튼 뭐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상한 사람도 챙깁니다. 그 당시에는 이상하진 않았겠죠. 근데 요즘 사람이 저렇게 쌓는 것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제도 산에도 가니 어제 산에서 또 그 비옷을 그 땡땡이 비옷이 두 벌이었거든요. 그 700m 산 그 나무에 묶어라는 거 보시죠. 산에 가면 여러분들 뭐 동물들은 이상한 짓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지 동물들은 절대로 이상한 짓 안 합니다. 동물들은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사람만이 이상한 짓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제일 두려운 게 사람이고 제일 또라이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다호 분들은 혼자서 절대로 산행하시면 안 되고, 남자분들도 자신이 없고 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혼자서 산행하시면 안 됩니다. 자, 황구가 오늘 또 가서 뭐 대물 도라지는 하나도 못 봤지만 중급은 도라지는 몇 개 또 보고 왔으니까 내일 또 산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산에 있을 때는 내일은 산에 안 가야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집에 와서 하루 휴식, 집에 와서 일 마치고 하루 쉬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5시만 되면 내일 또 산에 가고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은 황구가 이 사람 사는 동네에 있을 때는 산이 올라오라고, 산에 올라가 있으면 또 산이 황구 보고 또 다시 내려가라 이렇게 합니다. 산은 그리고 계속 오르고 내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일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황구가 오늘 좀 많이 고생했는데 내일은 컨디션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에 또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